이것들이 내가 배우고 싶어. 화성시 의회는 죄송한 차원이 달라질 그 시민이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당입니다. 이번 코너는 비대위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릴 건데요. 기획행정위원장님이신 김도군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성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도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 참여와 자치에 대한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과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지역 특화 발전과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화성시 기획조정실 산하에 지역 특화 발전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혁신 읍면동제나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요즘에 네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네, 어렵습니다. 그러한 용어들을 지금 정리하고 법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네네. 했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동탄 권역에서 네. 권역별 지역회의 해가지고 네네. 주민 의견 수렴하는 뭐 수기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단위가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저 단위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목적적으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철모 시장님이 네. 시장이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시정의 방향과 네. 예산의 방향을 주민들하고 수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손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직접 실천해 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제도도 마련 중에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약간 급한 건 있어요. 네. 저희가 볼 적에는. 네. 그래서 제도의 마련이나 이런 과정들이 더 시민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다. 기존에 좀 오히려 이것을 만드는 지역회의를 만드는 과정들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내는 데 먼저 주력을 하고 바로 실행했으면 좋은데 그냥 일단 시작부터 하셨기 네. 때문에 저희도 뭘 하실라 그러지? 네. 뭐 이런 걸 되게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귀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어주셨습니다. 네. 쉽게 기존에 네. 우리 이 주민들이 가장 행정을 편하게 만나는 공간이 읍면동 사무소였습니다. 네. 읍면동 사무소의 체계를 바꾸는 게 혁신 읍면동제인데 네. 읍면동 사무소에는 행정에서 과장급, 네. 읍에는 국장급이 나와 계십니다. 가장 높은 분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행정의 인원들이 뭐 적게는 12명에서 많으면 25명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읍면동인데 네. 이것을 민간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혁신 읍면동제는. 그래서 최종 방향에서는 네. 읍면동장님이 민선화되는 것까지가 최종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행정에서 봤던 복지 업무랑 네. 마을 만들기 업무가 있습니다. 네. 큰 틀로 네. 두 가지의 틀을 민간위원을 뽑아서 네. 그것도 민간화하겠다는 거예요. 사유가 뭘까요? 왜 민간화를 어, 하시죠? 애초에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최종 목적은 이러한 행정이나 네. 민간 주민의 자치 실현을 최종적으로 이 지방자치법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네.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말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도 집어넣고 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동안은 중앙에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가령 쓰레기 문제 이렇게 해라. 하자라고 네. 가령 뭐 했어요. 근데 네.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네. 그럼 그렇죠. 우리는 꼭 그 방법 아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한편으로는 저는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그걸 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좀 잘 해주면 좋지 우리한테 미루는 것 같은. 이 아까 제가 이제 설명 중에 빠진 게 네. 바로 행정에서 민간으로 바로 이양이 아니고 네. 자체 이양이 주민자치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사이의 단계들이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구조 안에서도 읍면동 지금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각 읍면동 이름을 가지고 여기 뭐 예로 들면 네. 동탄 6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아. 바뀌었습니다. 읍면동 아. 주민센터가 이름이 아 바뀌었나요? 예, 예, 간판도 예. 바뀌어 있나요? 예, 예. 아, 그 단위에 지금 현재 구조는 행정복지센터의 주 구성 인원들은 공무원이죠. 그쵸. 예. 예. 그런 걸로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 95년부터 준비를 해서 99년도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전 네네네. 대통령님에 의해서 네. 지방자치를 진짜 실현하려면 주민자치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나왔었던 내용인데 그때부터도 지방자치를 꿈꾸면서 주민들한테 권리를 이양하겠다. 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위탁하냐 네. 이런 취지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반대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예. 반대 의견도 뭐 있을 수 있을 그렇죠. 거는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단위 안에서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조는 그런 목적을 출발했으나 네. 아직도 읍면동 직원들에 의해서 행정의 체계는 다 가져가고 있고 그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선정, 그렇죠. 뭐 조정 그리고 기타 뭐 지역에서의 수건 사업들의 일부적인 결정 네. 이런 정도의 구조 안에서 좀 작게 네. 본 취지와는 다르게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예. 행정의 업무와 주민자치위원회 업무가 달라요. 작게나마 네. 이양은 돼 있으나 좀 아주 소극적으로 돼 있던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 전환하겠다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고 네. 그것을 화성시가 네. 좀 선언적으로 먼저 적극적인 아.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주민센터에서는 그동안은 자치센터의 그 교양 강좌만 거의 운영하는 네, 그러신 것 정도로만 같습니다.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동네 청소 문제, 네. 그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네네. 뭐 향후 지금 주민세 일부를 그 동에 이제 내려준다는 것까지도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걷어들인 돈이 지금은 시로 다 가고 있는 건데 네. 그것들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것들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거죠. 아, 네, 약간 그런 힘을 거죠. 더 실어주시고 그렇죠. 그러시겠다는 말씀이신 분.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기존에 예산의 편성 권한이나 네. 사업의 결정 권한이 시장님한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을 주민들한테 주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게 현명한 거냐 이것을 찾다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 네. 대표를 선정을 하고 주민 대표가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으로 돼 있던 위원회 구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거기에서 주민의 참여를 좀 더 높여내고 네. 분과도 좀 다양하게 나누고 이 단위에서 지역의 수건 사업이나 의제를 발굴하잖아요. 네. 주민들이 스스로 네. 논의를 통해서 발굴한 사업들을 예산까지도 책정을 하고 준비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쳐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수기 과정도 거치고 네. 살을 더 붙이고 좀 다듬고 네. 이것이 올라오면 시장님이 바로 자기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정책 배시 문제나 네. 또는 지역 시민 대표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 결정을 하고
이것이 바로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네.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예산 편성이나 사업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들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의회에 바로 보내는. 그러면 의회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기 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걸 어떻게 의회에서 거부 쉽게 못할 거다. 그쵸, 예. 이 과정들이 되게 주민 참여 과정 안에서 중요한 거다라는 것들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지역회의는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역회의는 제가 볼 적에는 지역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또는 주민자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동단위 구조고 지역회의의 구조는 권역 단위의 구조예요. 그러면 권역에서 주되게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네. 누구는 내 집 앞에 해달라 그러고 누구는 남의 집으로 보내달라 그러고 혐오 네. 시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좋은 그렇죠. 시설은 내 집 앞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네. 이러잖아요. 이런 쟁점들이 생겼을 때 지역회의를 통해서 수기 과정을 거치면 공론화와 공유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나올 것이다라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의견 수렴의 구조인 것 같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뭐 좋은 방향으로 음,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목적은 제가 아무리 점검을 하고 저희는 감시잖아요. 견제와 네, 감시잖아요. 네, 네. 집행부회의를. 네,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목적은 네, 분명히 훌륭하다. 네, 근데 이제 과정 안에서 벌어지는 네, 아직 오류가 있고 네.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미스가 좀 있을 것 같긴 하다. 네, 그렇지만 그 미스를 어떻게 줄여낼 것이냐. 저도 제안할 말이 많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화성 씨가 먼저 또 앞장서서 한다고 하니 장단점이 있을 거는 같아요. 많은 맞습니다. 또 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먼저기 때문에 뭐 자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경우에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도 네, 있어요. 네, 네, 네. 거기에도 위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회의도 지금 이제 또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화성은 지금 막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라 이건 많이 홍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공고 저도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할까? 저도 뭔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뭐 보수 같은 건 없나요? 그 지금- 생각이 네네. 들었는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저한테 물으면 네네.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아, 보수의 책정이나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집행부에 시 집행부의 행정에서 쉽게 기본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본안이 아직 픽스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기본안 없이 모집 공고부터가 올라왔다는 게 음. 저는 사실 얼마를 주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봉사인지 뭐 직업으로서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들었던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뭐 제일 100%는 아니지만 네. 행감 안에서 좀 물은 적이 있어요. 네. 지역회의는 왜 예산을 어디서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실행이 갔냐 네. 이렇게 물었는데 네. 예산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시정질의 때도 네. 그런 답변이 오갔었고 아. 그래서 지금 보수는- 당장 지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참여 시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는 걸로. 네, 거기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시의원님들도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다 무보수로 일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초기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뭐 입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완되면서 이런 것들이 됐는데 네. 사실 봉사하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적인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라 네. 지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차비라도 좀 네네.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네. 뭐 참여예산위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네. 일정 부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4, 5만 원 안쪽 뭐 아. 내외였던 것 같고 아.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있고 어쨌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상관없이? 뭐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런 어. 것들이 제도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그런가요? 가슴이
뛰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런 분들 네. 하셔야 되는데 제가 괜히 금액을 네. 검색해보고 찾아보다가 네 죄송합니다. 이 지속 가능성에서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만 이게 네. 직접 참여잖아요. 네네. 주민 참여 형태의 직접 참여 방식인데 여유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네.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지속 가능성은 적절한 교통비나 네. 이런 것들의 편성은 필요하죠. 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의 그 제비뽑기 방식은 네. 누구나가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은 정말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제비뽑기는 네. 민주주의의 최고의 방식이에요. 네. 그렇죠. 누구나 이 자격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화성시의 대표가 가장 될 수 있다는 것. 유명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좀 아쉬운 거는 정말 그거를 뽑혔을 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거기 또 참여하기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거를 제비 뽑힌 사람들한테는 네. 어느 곳은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급여를 제공하고 교육도 제공하고 해서 이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뭐 급여까지 제공하고 그걸 완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마련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 우리가 비용에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훈련이 되어지고 활동가로서 성장하느냐의 몫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러한 기본안을 만들 적에 대부분 행정의 체계에서는 용역을 주거든요. 그 용역 비용이 간접 비용인데 직접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 근거의 마련을 위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대신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는 네.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되게끔만 하면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구조가 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절감하는 것 향후에는 네네.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회의비 책정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참여하실 건가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